두 번째는 이제 그 최대한 빈틈없이 글을 써라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튜터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티네이저라고 사실 얘기했죠. 그래서 10대를 레인지로 나눠가지고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까지도 저희가 레인지를 잘 나눠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마이크로한 웨이에서 반박 없이 내가 이제 남한테 여지를 주지 않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튜터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대학생 과외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하죠. 이랬을 때 내가 꼭 대학생 과외를 만약에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그 주장에 있어서 내가 전문 튜터에게는 얻을 수 없고 대학생에서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뭔지 그걸 스페시피컬리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반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당하기 쉬운 글은 좋지 않은 글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메리칸 라이팅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딱 드세요? 뭔가 그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수많은 가지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실 텐데 사실상 그 주제가 그렇게 방범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S도 문제은행이 메인을 이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교재, 기출 교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 예시는 뭘 들을 건지를 문장을 다 써보시면 좋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시간적으로 만약에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만 따로 뽑혀진 것들도 되게 많아요. 자료들이. 그러면 그 기출 문제만 보시고 거기에다가 아이디어 1, 2 그래서 바디를 어떻게 뽑을 건지 거기다가 리즌 1 그다음에 리즌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쓸 그런 뼈대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가시는 분이랑 하고 가시는 분이 다르고요. 실제로 사실은 전 더 추천을 드리는 것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바디를 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또 문제 1, 2, 3로 계속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막상 거기 바디에 녹여내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랑 또 내가 그 시간 내에 그 바디를 다 완성하는 건 또 별개의 이슈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재면서 실전처럼 훈련하는 연습이 또 같이 돼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 진짜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결국은 브레인스토밍 훈련이라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어떤 주제가 나와도 분명히 한 개 정도는 정말 명확하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좀 빈약하더라도 템플릿에 의존해서라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개해 나갔을 때 되게 논리적으로 꽤 괜찮은 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뜬구름 잡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지 그다음에 A에서 B로 가고 또 B에서 C로 이렇게 결론이 빠지게 되는 플로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직접 저도 글을 쓰면서 더 느낀 건데 쓰면 쓸수록 늘어요. 이게 독해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아무튼 쓰면 쓸수록 좋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시중에서 문제집 몇 개 풀어보고 그다음에 몇 개 이제 바디 써보고 가시는데 최대한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다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통계 자료 제가 넣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통계 자료에 해당하는 템플릿도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녹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녹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차이에 있어서의 다른 지표로 그 A랑 B군을 비교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실전 감각을 익히실 때 타이핑 훈련 좀 해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핑이 빠르신 분도 있고 좀 느리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빠르신 분들 중에서도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가 좀 그랬는데요. 사실 뭐 일반화할 순 없지만 빠르신 분들조차도 오타가 날 수 있다. 요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하게 바디툴을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다듬기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나머지 시간에 바디 원 처음부터 서론부터죠. 아예 그냥 서론부터 저 결론 부분까지 내가 제대로
오타 없이 띄어쓰기 문제 없이 잘 캐피털라이징 문제 없이 잘 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오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지죠. 그럼 국어든 영어든 관계없이 글쓰기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인상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마이너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시험장 추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보통 서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시험장들 제일 빨리 마감되는 시험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삼역 근처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봤었고요. 그 근처가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감독관분들이 되게 프로 정신이 강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방해될 것들은 알아서 잘 피해주시고 최대한 학생분들 그 수험생들 배려해가지고 관리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도와주시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고 다른 후기들도 봐도 아주 좋은 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처음 토플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가이드나 헬프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시험장을 가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마감이 조금 여전히 자석이 남아있는 마감이 쉽게 잘 안 되는 시험장에서는 리스닝 들을 때 좀 고생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강남역 근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시험장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요런 데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추천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고사장을 접수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관건이에요. 일단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한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